이 문화예술적 활동 자체가 사실은 창의적으로 되기 위한 원인이에요.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.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 창조적으로 변합니다, 사람.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의 또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가장 잘 매개하는 게 문화이고 예술입니다. 노래, 네. 춤, 미술 이런 행위들이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 건너가게 만들어줘요. 중요한 건 성격과 인성은 다릅니다. 성격 플러스 이타성, 그걸 인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죠. 인성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아주 좋은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결과적으로 나온다. 이게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책을 두 종류로 나누셔서요. 은유가 많은 책과 은유가 하나도 없는 책을 네.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이시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속도감을 내보시고 그리고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건 다시금 밑줄을 그시고 네. 그다음에 요약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다양한 축약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. 네. 요즘에는 이 독서로 검사를 할 때 얼만큼 많이 읽었나 이런 걸로 좀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메타포가 많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오히려 천천히 그렇죠. 거기 쏙 빠져라. 네, 네. 이렇게 좀 책의 종류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가장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가보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의외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진심으로 멋있어하는 사람의 그 길을 한번 가봐라 네. 라고 하면 그게 대부분 제일 괜찮은 꿈의 시작, 목표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. 큰 꿈을 가지고 계셔야 평범한 도구를 만나시고도 그걸 가지고 그들과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꿈을 못 이루셔도 괜찮아요. 그런데 큰 꿈을 만드시는 것만큼 주저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남들과 똑같은 도구를 갖지만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저희 인지심리학이 한 70년 정도 된 학문인데 역사가 짧죠. 하지만 이 짧은 70년 동안 수천 수만 개의 실험 연구를 해왔는데 매번 할 때마다 확실한 결론입니다. 타고난 능력보다 상황이 더 무서워요. 세상은 점점 더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. 하지만 꿈이 큰 사람들이 항상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보는 건 여전히 분명합니다. 그건 인지심리학 70년 사이 수백 수천 번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. 꿈을 이루실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꿈을 안 가지고 계시면 평범한 삶은 분명합니다. 나 자신도 나랑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들이 유치원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만드는 장비를 설명해주는 이 일을 재능 기부라고 안 불러요. 재능 기부는 영어로 탤런트 도네이션이죠.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행위를 탤런트 파트너십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. 그만큼 인간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걸 쉽게 푸는 걸 할 때 지혜로워지죠.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나보다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과도 대화하시고 그리고 생각의 순서를 바꾸시면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시는 그 과정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.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지혜로워지고 창조적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전적 지식이 아니라 메타포가 많이 들어간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.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해요. 왜냐하면 메타포가 눈은 마음의 창 이러면 벌써 뇌에서요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요. 눈이 왜 마음의 창일까? 그렇죠? 그래서 학생들에게 메타포가 많이 들어간 문학, 시, 예술, 그림 이런 다양한 아까처럼 우리 친구들이 했던 이런 동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예요.
메타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창조적으로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, 즉 칭찬받고 배려받고 같이 즐겁게 얘기하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조금 더 이타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소원이라는 걸 그 사람이 만들면서요.